반복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조건은 장래에 어디에 합격하면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내년이 되면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확실히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지 조건에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불확실한 조건이 정지되고 약속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효력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라는 조건은 일단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 차를 사주어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일단 정지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해제 조건에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O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가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취되면 해제된다 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내가 취업하면 생활비를 끊겠다 라는 조건은 처음에는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취업하면 그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죠. 즉,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에 합격하면 구두를 사주겠다라는 계약은 정지 조건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일단 합격하기 전에는 구두를 사준다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 구두를 사주는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일단은 안 사줍니다. 즉, 일단은 정지 기억합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조건, 즉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성취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정지부 조건은 무효입니다. 즉 일단 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정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소유권 유보에 특약을 한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해제 조건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소유권 유보의 특약은 할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 즉 잠시 미룬다는 얘기인데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잠시 정지되어 있다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정지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권 유보의 특약은 정지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으로 표의자의 일방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수의 조건에는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이 있는데요. 순수 수의 조건은 내 마음이 내키면 무엇을 사주겠다라는 표의자의 일방 의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단순 수의 조건은 내가 미국에 가면 무엇을 사주겠다라는 일방의 의사와 사실이 결합된 조건으로 가능한 조건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유효에 해당되어지겠죠. 7번째, 외관상 형식적으로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유효한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가장조건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조건도 아닌 것이 조건처럼 가장한 조건이지요. 첫 번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미 성취하였을 경우, 해제 조건인 경우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세 번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정지 조건이면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8번째, 법률 조건이 불법인 법률 행위인 경우 그 법률 조건에 대해서만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법률 조건이 무효인 경우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모두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9번째, 갑이 부동산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을에게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면 차를 사주겠다는 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기성 조건으로 정지 조건에서는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성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 일단 잠시 정지하는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미 성취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즉 즉시 유효가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해제 조건의 경우라면 성취되면 해제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해제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효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랍니다. 10번째, 갑이 이미 취업한 을에게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유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취업할 때까지는 유효, 즉 일단 정지가 아니라 해제 조건이죠. 즉 일단 유효하다가 성취하면 해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을은 이미 조건을 성취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11번째,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정지 조건일 때의 법률 행위는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정지라면 영원한 정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지 조건에서는 성취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못 이루니까. 그러나 해제 조건에서는 성취되어야 해제되는데 성취가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12번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법률 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같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13번째, 모든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모두가 아니죠. 신분행위,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채무의 면제, 유정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겠죠. 14번째,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정지조건부 해제인 경우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진답니다. 15번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리 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성취를 신의 성실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취된 것으로 의죄되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번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어지죠. 가령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하는 행위 따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7번째, 정지조건의 성취의 사실은 이를 부정하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정지조건 성취의 사실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합격한 사람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격증을 표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죠. 18번째,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지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효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즉
법률 효과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9번째, 미래에 얻게 될 일정한 기대권은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지는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법률 행위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번째,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정려하겠다고 약속한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한 처분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효과로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부성취가 미정인 경우에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1번째, 해제 조건부 정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그 소유권은 수증자에게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제 조건부 정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지면은 그 소유권은 원래의 정려자에게 복귀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 행위가 있다면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그 조건이 등기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처분 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22번째, 조건부 권리는 처분, 담보는 할 수 있으나 상속은 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23번째,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당사자 간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따른다. 정답은 O입니다. 당사자 간 소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확정적 효력의 발생이며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확정적 소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24번째, 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정지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지만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성립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립, 불성립은 효력 자체를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5번째, 시기라 함은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시기는 장래의 확정적 효력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이고, 종기는 장래의 확정적 효력 소멸에 의존하는 기한입니다. 현재 일자가 1월 1일일 경우 3월 1일부터 임대라고 한다면 시기는 효력 발생 시기 3월 1일이 되어집니다. 시기는 시작 기한이죠. 3월 30일까지 임대한다 라면 3월 30일은 종기, 즉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가 되어지죠. 26번째, 불확정한 기한에서 갑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한 경우 실종 등으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불확정 기한에서 갑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한 경우 실종 등으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번째, 기한 도래 전에 기한부 법률 행위의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를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조건의 경우와 같은 기대권으로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래 후의 효과로는 소급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28번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상당 기간의 은행의 대출은 채권자, 채무자, 상방의 이익을 주지만 부모로부터 무이자 차입은 자식, 즉 채무자에게만 이익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의 경우와 같은 기대권으로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래 후의 효과는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 속해 있을 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간주는 아닙니다. 29번째,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문제에서 추정을 간주로 바꾸어 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주는 또 다른 말로 무엇으로 본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확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죠. 추정은 일단은 그렇게 가정하고 반정, 다른 증명이 있으면 번복이 가능한 것이
추정이랍니다. 30번째. 기한의 이익이 상방에 속할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방에 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 손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없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죠. 31번째.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상실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32번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33번째.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다. 정답은 X입니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법률 행위의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정답으로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과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34번째. 법정 조건도 조건이므로 민법의 조건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정답은 X입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해당되어지죠. 그러므로 조건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35번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경우라도 법률 행위 전체를 부여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조건은 부여에 해당되어지죠. 36번째.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정지 조건 및 해제 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잃게 되어집니다. 37번째.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기대권은 담보 처분할 수 있으며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기한의 시기, 종기에는 가등기가 되지 않는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어렵습니다. 성취는 어려운 곳에서 생산되어집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